답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 영험한 통찰로 당신의 투자 항로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죠. 이용철 파트너의 용험한 포트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과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사연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17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도우인시스 대응 방법 꼭 부탁드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 종목만 먼저 거론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을지 포트폴리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살펴보니까 알테오젠, 셀비오는 또 바이오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고 SK 이터닉스랑 하나솔루션은 또 에너지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중을 살펴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높아지신 상황이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비중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일단 알테오젠 너무 훌륭하고요. 제 SK 이터닉스도 정말 좋은 종목을 잘 들어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알테오젠의 수익률이 굉장히 크고 정말 강력한 만큼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해 주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좀 습관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을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권자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가는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이게 시너지가 더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손실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테오젠의 수익률 178%죠. 근데 이 도우인시스가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이 도우인시스나 하나솔루션이 적절한 타점에서 손절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법들 짧게 대응하는 방법만 잘 익혀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시청자분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종목씩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 코스피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혜를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역풍을 좀 더 맞았어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코스닥 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닥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주주의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었죠. 그러면 이 연말 기준으로 됐을 때 연말마다 코스닥에서는 큰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피해갈 수 없었던 종목이 바로 이 알테오젠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전 상향하게 됐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요. 여전히 상승 모멘텀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수익률이 178%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죠. 2023년도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최근에는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입니다. 2024년도 10월달과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가 45만 원 라인대죠. 이 45만 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탈했고요. 오늘 이렇게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라인대 45만 원 라인대를 바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수가 있으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쯤은 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비중 자체가 56%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비중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45만 3천 원 라인대 왔을 때 비중 10% 덜어내고요.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했을 때 49만 5천 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10% 비중을 덜어내면서 분할로서 대응을 해 나가고, 중요한 건 현재는 상승 추세 안에 있죠. 2025년도 5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검정색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비중 10%를 축소하는 대응 전략을 통해서 분할로서 조금씩 챙겨 나가는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테오젠 전략 잡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도우인시스인데요. 이 폴더블폰 관련주로 또 지난달 23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또 당일에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폴더블 7, 이제 갤럭시 폴드 7 그리고 갤럭시 뭐 플립 7 나오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왔죠. 이번 얇도 굉장히 얇고 거기다가 기능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 도우인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 특히 이제 초박형 강화유리 UTG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상승 모멘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폴드 7이 공개가 임박했다 혹은 공개를 하는데 이미 뭐 유출이 되면서 이게 두께가 어떻다거나 뭐 얼만큼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뭐 이런 기대감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 발매가 되고 나서 뭐 여태까지 주문량의 신고가를 넘겼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쯤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우인시스의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상장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날에 양봉 만들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양봉 아니다 하더라도 이 음봉의 종가는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음봉의 종가가 얼마죠?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종가가 42,150원이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라운드 피겨서는 4만 원에서 41,5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른 종목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지만 이 도우인시스는 좀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한 가격대로 좀 추측이 될 정도로 비중이 16%로 적지 않은 비중이죠. 여기서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지만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3%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고 다행히도 전 거래일 변곡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방안이 명확해집니다. 이 단기 바닥을 이탈했을 때에는 저는 전량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이 구간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지하 1층부터 지하 100층까지 어느 구간에서 멈출지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15일, 한 달, 두 달, 그다음에 뭐 6개월, 1년, 거기다가 3년 때까지 단계별로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풀릴 때 포인트가 있어요.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굳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다시 한번 바닥권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량이 풀리자마자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아쉽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테오젠의 큰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좌가 어느 정도는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게 대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3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 전량 매도 기준 잡고요. 단기 목표가는 저는 42,6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42,600원 도달 시에는 전량 매도 관점으로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는 우상향을 이어가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망에 따라서 또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그런 증권가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저도 이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생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7월 9일부터 오늘 8월 5일까지 딱 3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다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저가에서, 그러니까 고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자, 바닥을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전혀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홀딩하는 상황에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 유효하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도 기준 단가를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26,800원 라인대에서 절반, 그리고 남은 절반의 비중은 저는 29,500원대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비온입니다. 이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또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좋을까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그 임상 2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왔던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보시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자, 2025년도 5월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보면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위치해 있지만 단기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긴 추세에서 5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각도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2025년도 6월 말부터 이어왔던 강력한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굳이 매수 단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손실폭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실 것까지에 대한 저 메리트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약손실 구간에서 비중을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에서 한 5%를 줄이고 나머지 3%에 대한 비중은 임상 2상 이후에 좀 더 상승 기대감을 가져가는 선에서 홀딩이 좀 유효하겠지만 좀 큰 비중을 가져갈 것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 축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더 갈아타서 매매하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미 알테오젠이라는 대형주에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굳이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 종목주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2분기 실적 그래도 태양광 쪽은 괜찮았는데 또 케미칼 부분은 이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 한화솔루션이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강력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실적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실적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상당히 뱉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어서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하향으로 발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의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기준으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요? 혹시 이 종목 그렇게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뿐이 아니죠.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올라왔을 때에는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같은 업종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좀 더 이러한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 라인대가 일정합니다.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하락을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죠. 다만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만 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탈환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 종목을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비중 축소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32,400원 왔을 때에는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한 이후에 남은 비중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35,6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28,400원 이탈 시 전량 리스크 관리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의 주가 위치 살펴봤고요. 한 종목씩 차례대로 솔루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45만 3천 원 그리고 49만 5천 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절을 끌고 가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도우인시스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첫날 또 음봉의 종가를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보자라는 점 또 팁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되 또 3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량 매도하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26,800원 그리고 29,50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 유효하다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셀비온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 꺾인 상황 속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화솔루션 마찬가지로 비중 줄여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32,400원 라인 그리고 35,60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지금 현재 또 이 셀비온 같은 경우 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들 비중 줄인 이후에 어떤 종목을 편입해보면 좋을까요? 네, 같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퓨얼셀인데요. 이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은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5개 종목 모두 보내주셔야 시장 상황에 맞는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택될 확률도 높아지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